25%입니다. 25%. 여기 볼까요?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25%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면서 25%를 부과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South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 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과한다. 50%도 많은 사실상 더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25%를 지금 부과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죠. 옆 나라 일본은 24%, 네, 이 중국은 34%, 그 밖에 대만 32, 베트남 46, 캄보디아 49입니다. 옆으로 가서 인도 26, 스리랑카 44%. 이유는 그럼 얼마냐? 이유는 20%를 부과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많게는 지금 보면 49%까지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25% 선방한 건지 아닌지를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이번에 이 상호관세 이율을 좀 봤는데 다른 나라 뭐 많은 데는 49%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1%포인트 낮거든요. 우리나라 이번에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중국에 34%를 부과했고 EU가 20%, 네. 또 일본 24%인데 한국은 25%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아주 크게 맺고 있고 또 반도체 공급망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를 부여받았는데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수출하고 미국의 전체 수출의 20%를 수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방한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또 콕콕 집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는 상호관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밝히긴 밝혔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게 사실 중요한 품목인 건데 여기는 또 상호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저는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서 또 네. 이렇게 관세를 추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현재 한 2조 가까이 이제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한 10배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네. 같이 상대편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높은 고도의 전략을 써서 상대와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도 또 개별 협상을 통해서 또 물밑 협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자동차를 수출해서 한 50조 원 이상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 전체 작년에 냈던 무역 흑자가 한 80조 원인데요. 네. 그의 한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이익을 냈다. 네. 한국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가 수출 주요 품목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 협상이라든지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별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좀 주력한 이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로 혹여나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뭐 미치광이 전략 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카드를 염두에 좀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온 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10% 관세인데 여기에 최악의 국가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우리 발표하면 즉시 발효됩니다라고 앞서선 얘기했었었는데 날짜가 살짝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 이 실효되는 이 날짜가. 그렇다면 사실 멕시코, 캐나다 등을 봤을 때 두 번이나 유예가 된 상태였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사후 개별 협상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닐까, 밀당을 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저는 물밑 협상이라든지 밀당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우리나라와 12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 물량의 한 3% 정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중요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아주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 평택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밑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품목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지어라. 또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는 현재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좀 낮춰달라 이런 협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동안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국이 좀 더 혜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상호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옮겨달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계속 각 국가의 밀당이라든지 물밑 협상을 요구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 실질적으로 실효가 되는 날짜가 좀 더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일단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에서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추가적으로 밀당을, 물밑 협상을 좀 해갈 것이다라는 궁극적으로의 목표는 다 미국에 와서 생산해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팔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근데 관건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특정 국가, 품목, 전 세계 트럼프 관세 타깃 계속 넓히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조목조목이 나왔어요. 특정 국가, 뭐 멕시코, 캐나다 얘기하다가 철강, 알루미늄, 뭐 반도체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 상호 관세 비율 국가별로 몇 %라고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자꾸 전쟁을 한다고 치면 전쟁터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타격할 수 있는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영역을 넓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네. 제조업은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조업이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달라.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일단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좀 잘 살아야 된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4.5%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면 한 8.5%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인들이 이렇게 높은 은행의 이자라든지 또 미국 국민들이 급여를 받으면 한 절반 정도가 월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 우선주의를 좀 더 시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제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의
미군의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또한 한국이 꾸준하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투자를 했는 기업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밑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물밑 협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제조업 강국, 제조업 1위 나라가 되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세로 다 뻗어서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일자리가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 좀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관세는 남의 일, 미국도 일자리 31만 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로 미국의 GDP가 0.4%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실질 소득도 1%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자리 31만 개, 미국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 텐데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미국도 타격이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지금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전체 공약 중에 약 한 30%만 시행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것 같이 전 세계에서 한 20에서 25%가 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임한 지 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강도의 전략을 취하지만 네.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관세 전략에 약 70% 정도는 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하.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의 경제에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실행했던 게 한 30%만 실행이 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을 가장 강조하고 자유무역을 시작했던 나라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이 됐지만 이와 같이 미국 국민들의 높은 물가 부담을 앞으로 미국 국민들이 많이 요구할 겁니다. 네. 고물가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도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일단 크게 던지긴 했지만 일기 때처럼 그중에 한 30% 정도, 이 30%는 취하고 70%는 다시 회수하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크게 던진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 효과로 최대의 효과를 좀 이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5시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5시에 한 발표에 대해서 각국의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봐가면서 추가적인 물밑 협상을 진행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물밑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뭘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